네, 안녕하세요. 저는 EDB 세일즈 엔지니어 김범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EDB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시간 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EDB 포스트그레스에서 사용하시면서 그동안 발표됐던 내용들 중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기능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EDB 포스트그레스는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버전들을 출시하고 있고 매 분기마다 최소 하나의 마이너 버전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 한 11월 정도에 출시 예정인 포스트그레스 17 버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통상 17 버전 올해 출시되는 버전은 통상 작년 3월에 모든 기능이 정리가 되고 확정되어집니다. 그러면 4월부터 개발이 들어가고 작년 4월부터 개발이 시작됐던 건 올해 4월에 개발이 완료돼요. 그리고 완료되고 나면 그게 한 10월, 11월 정도까지 테스트를 거쳐서 베타 3나 베타 4 정도까지 간 다음에 출시가 되는 프로세스로 라이프 사이클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그런 방식으로 매년 메이저 버전이 하나씩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이제 뭐 자랑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되게 버전이 매년 나온다고 이거 되게 싫어하시는데 요즘에는 약간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상용 프로덕트들도 가능하면 매년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포스트그레스는 계속 매년 그렇게 출시를 하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9.6 버전이었어요. 처음에가. 근데 처음은 아니고 2006년 버전이 이제 9.6이었는데 9.6 버전에서는 성능이 저 정도였는데 10 버전으로 가면서 성능이 비약적으로 개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약 한 50% 정도의 성능이 개선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최신 버전인 버전 16 버전인 경우에는 또 그보다 한 30% 정도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씩이라도 계속 성능을 개선하면서 보다 좋은 제품을 여러분들께 공급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하나 더 보실 만한 내용은 9.6 버전에서 보시면 아래의 축이 클라이언트 수입니다. 그리고 왼쪽이 TPS 수인데 클라이언트의 숫자가 예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한 60개 정도의 클라이언트가 붙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전엔 특히 그랬고요. 이전 버전에선 9.6에서는 그 이상 이제 올라간 적이 없었는데 10 버전부터는 그때가 가장 높은 값을 보여주고 그 이후에는 뚝 떨어져요. 근데 지금 최신 버전의 V16, 16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급격히 떨어지지 않고 클라이언트 수가 100개나 200개가 붙어도 사실 크게 문제없이 잘 유사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계속 엔진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베큐이나 월을 개선한다거나 패러렐 쿼리를 기능을 넣거나 I/O의 성능을 개선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런 성능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엔진의 코어 성능을 개선하고 안정성을 개선하는 과정에서도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계속 추가가 됐었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업무에 좀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기능들을 좀 찾아서 전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LG4 컴프레션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이 기능은 14 버전에 추가되었고 처음에 토스트라고 하는 기능에 추가되었어요. 그 다음에 15 버전에는 월 컴프레션이랑 베이스 백업에 추가되었고 16 버전에서는 PG 덤프에도 이 압축 방식이 추가되었어요.
이 LG4 컴프레이션은 성능이 빠르기로 유명한 무손실 압축 알고리즘으로 얘가 실제로 계속 버전마다 추가되고 있는 걸 보면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좋고 그리고 실제 내부적으로도 이거에 대한 평가가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제가 비교를 한 세 개의 그래프는 LG4 제가 지금 소개드리고 있는 LG4 그 다음에 PGLG라고 한 데는 원래 전통적으로 들어가 있었던 전통적인 압축 알고리즘 그리고 그냥 플레인텍스트 그냥 평문으로 저장된 데이터 이 세 개의 데이터를 뭐 예를 들면 요 케이스는 이제 여러 케이스를 비교해 갖고 이미지도 압축을 하고 타르 뭐 묶여져 있는 것도 그다음에 평문도 압축을 한 성능을 비교를 한 그래프인데 요 마지막에 있는 타르를 보면 맨 오른쪽에 노란색 그래프가 제일 길죠. 이거 그냥 평문 그대로 저장을 한 거고 예를 들면 이거는 한 5기가 정도의 데이터를 저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압축을 해서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압축한 결과는 압축률이 제일 좋은 건 PGLG라고 하는 전통적인 압축 방식으로 압축한 게 가장 성능은 좋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둘 다 플레인 압축보다 둘 다 압축이 한 50% 정도씩은 된 걸로 보여지죠. 그리고 살짝 원래 방식인 PGLG로 압축한 방식이 압축률이 살짝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PGLG의 승인데 실제로 요 다음 그래프 성능을 보면 이제 압축 성능이죠. 인서트 성능을 보면 실제로 압축을 할 때 시간을 보면 이 보라색 그래프가 쭉 올라가 있는 거를 보시죠.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얘는 저거보다 조금 더 압축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써요. 한 3배도 넘는 것 같아요. 정도의 시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분리수거할 때 캔 같은 거 하면은 그냥 버리면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밟아서 쓰레기 버리잖아요. 그럴 때 그냥 이렇게 밟는 정도의 수거만 하면 되는데 이걸 꼼꼼하게 이렇게 차곡차곡 접을 필요는 없는 거죠. 10번씩 밟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쟤는 지금 그런 에포트를 저기다 쓰고 있어서 실제로는 압축 성능은 조금 더 우수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성능을 감안했어요. 압축 성능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LG4를 쓰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처음으로 적용한 토스트의 이 기능을 처음으로 저장을 했어요. 토스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토스트의 기능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여기서 왜 토스트에다가 적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배경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토스트라고 하는 애는 이름이랑 약간 토스트라는 말에서 연결이 잘 안 되기는 하는데 뭐 그 얘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천천히 좀 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포스트그레스 SQL 버전은 모두 다 행을 저장을 할 때 한 블럭 안에 넣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8K 블럭을 사용하는데 8K 블럭보다 긴 애는 저장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딱 2K까지만 저장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테이블에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저장을 하면 저런 식으로 저장이 될 거예요. 그런데 문자열이 긴 행이 있어서 무슨 뭐 예를 들면 1메가 문자열이 들어간다. 뭐 이렇게 저장을 하면 얘가 계속 늘어나죠. 근데 1메가가 저장되기 전에 그 레코드의 길이가 2K가 넘어가면 일단 압축해서 어떻게든지 2K 안에 넣어서 해당 블럭에 넣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압축을 해도 2K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걸 외부에다 저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2K부터 2K가 넘어가는 행은 2K 청크로 나누어서 별도의 테이블로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문자열이 1메가짜리다라고 하면 보통 랍 데이터를 관리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죠. 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래서 1메가가 넘어가면 예를 들면 500개의 청크로 나누어서 이렇게 저장을 외부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쓰여지는 기술이 그냥 저장하는 게 아니라 압축해서 쓰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일반적인 사용하는 한 행에 2K까지 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문자열을 저장한 거나 이미지를 저장하는 경우 뭐 사진 같은 걸 저장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한 행이 어쨌든 2K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런 압축이 적용되기 시작하는데, 그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PGLG라고 하는 전통적인 압축 기본 내장되어 있는 기술을 사용해서 압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디폴트 여전히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LG4가 제공되기 시작하니까 LG4를 적용하면 그렇게 2K가 넘는 데이터가 자주 사용되는 시스템에서는 이런 성능, 입력 성능, 심지어 조회 성능에서도 더 좋은 성능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기능은 블루핀입니다. 블루핀은 이파스 15 버전에서 최초로 이제 소개가 된 기능이고요. C계열 데이터를 처리하려고 추가된 기능이에요. 그래서 C계열 데이터는 말 그대로 그냥 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가 계속 쌓여가는 형태의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 거고, 대표적으로 IoT 데이터나 혹은 뭐 모니터링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들이 이제 C계열로 계속 저장이 되게 되어지는데, 이런 경우에 C계열 데이터의 특성상 로그성이기 때문에 보통 삭제 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블루핀은 어떻게 해서 성능을 개선했다라고 하면, 얘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변경하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딜리트와 업데이트를 허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저장할 때 데이터를 압축해서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능의 개선을 이룬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블루핀은 인서트의 성능을 블루핀 테이블을 만들 수 있어요. 테이블을 선언할 때 블루핀으로 만들겠다라고 테이블을 만들고 나면 이 테이블은 블루핀 테이블이 되는 거고, 이 블루핀 테이블은 C계열, 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C계열 데이터를 저장하기에 적합한 이제 테이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저장될 때는 기본적으로 압축이 된 상태로 저장이 되게 되어져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인서트에서는 별 소득이 없어요. 제가 테스트를 해봐도 실제로 인서트에는 별 성능의 개선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그렇지만 테이블 크기는 57% 감소했어요. 테이블 크기가 57% 감소했다라는 건 반도 더 적게 줄어든 거고, 그래서 읽기의 성능이 2배도 아니고 3.7배까지 성능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얘가 일단 업데이트, 딜리트, 인서트 가능하고 걔를 셀렉트할 수는 있지만 업데이트하거나 딜리트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튜플의 헤더의 사이즈를 줄일 수 있었고 불필요한 정보들을 다 뺀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데이터를 압축할 수 있으니까 성능이 읽기 할 때 성능이 개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페이지가 가득 차면 즉시 프리징을 시켜버립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포스트그레스는 기본적으로 백큐미라는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이 백큐미라는 오퍼레이션이 생각보다 버든이 되는데, 이 백큐미라는 오퍼레이션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딜리트, 업데이트가 발생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얘는 딜리트, 업데이트를 처음부터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오퍼레이션도 처음부터 필요 없다라는 걸 알고 배제시켜 버려서, 그런 것들로 그런 것 때문에 성능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 있다라면 이럴 때 적용을 해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테스트한 것들 중에는 가장 성능이 개선된 건 특정 워크로드에 대해서는 최대 14배 정도의 성능이 개선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PG 스퀴즈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이파스에는 V16부터 공식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PG 스퀴즈라고 하는 애는 그러니까 EDB가 만든 기능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시장에서 지켜보니 오픈소스였지만 얘의 성능이 괜찮고 안정성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EDB가 본격적으로 이 오픈소스를 지원하기로 결정을 해서 16에 포함을 시켰고요. 이제부터는 사용하시면 공식적으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저도 이걸 살펴보니까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의 최대 부담 중에 하나가, 이제는 백큐의 성능이 매우 좋아져서 오토 백큐만으로도 대부분 운영이 크게 문제없이 무리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특정 경우에는 풀베킹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혹은 리오그, 테이블 리오그 같은 작업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다운타임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시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성능을 개선할 대체, 그 부분에 대한 대체 기능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테이블이 되게 뚱뚱해진 테이블이 있어요. 이 뚱뚱해진 테이블을 다시 정상으로 만들고 싶으면 보통 이전에는 전통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이파스에서는 뭐 시타스 같은 작업을 해서 넘겨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불필요하게 들어있었던 공간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테이블에다 부을 수 있죠. 그러면서 시타스 옵션에 뭐 오더바이를 주면 내가 원하는 정렬 순으로 넣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넘겼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얘가 이렇게 말고 생각하는데 데이터 큰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뭐 경우에 따라 30분, 1시간 얼마든지 걸릴 수 있잖아요. 그동안 쌓이는 데이터는 어떻게 할 건데, 다 서비스를 중지하고 할 수 있는 작업이라면 좋지만 온라인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작업들은 이런 작업들을 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증가분까지도 자기가 알아서 잘 넘겨줍니다. 얘가 이 증가분까지 커버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기술적으로는 트랜잭션 로그, 그 사이에 쌓였던 트랜잭션 로그를 활용해서 얘가 로지컬 디코딩해서 그 부분들을 트리거, 예전에 막 트리거 같은 거 써서 사용했었는데 그런 것들 사용하지 않고 그 증가분을 내부적으로 트랜잭션 로그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물론 락이 걸리지만 그냥 락프리라고 얘기를 할 만큼 짧은 락만 필요로 하고 실제로 데이터를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리빌드할 수 있고 인덱스도 리빌드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저희가 테이블 스페이스, 경우에 따라서는 테이블 스페이스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무중단으로 테이블을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크리멘탈 백업입니다. 인크리멘탈 백업은 아직 출시되지는 않았지만 17에 포함되기로 되어 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17에 포함된다고 그러고도 새 버전에 포함된다고 발표가 됐음에도 막 빠지는 경우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베타 버전 받아서 테스트를 해봐도 아직까지 지금 베타 3인데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봐서는 당연히 포함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인크리멘탈 백업을 사용하시는 고객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고객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네이티브하게는 인크리멘탈 백업을 지원하지는 않았어요. 항상 포스트그레스는 기본적으로 백업을 받고 싶으면 오라클처럼 비긴 백업이라는 스타트 백업을 하고 파일을 카피한 다음에 뭐 스탑 백업을 하거나 혹은 베이스 백업을 툴을 이용해서 전체를 다 백업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기본적으로 네이티브하게 제공되는 방식이었어요. 이제 그렇지 않으려면 다른 백업 툴을 사용하셔야 됐었는데 이제는 그러실 필요 없는 거죠. 인크리멘탈 백업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원래 데이터를 주말에 풀 백업을 한번 받으세요. 그 다음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매번 증가한 만큼씩만 백업을 계속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받고 금요일까지 받고 또 다시 토요일에 주말에 풀 백업 받고 하다가 장애가 났을 때는 얘들 한꺼번에 합쳐서 복구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는 제가 이렇게 수행한 내용들을 간단히 적어놨는데 되게 간단해요. 결국은 매일 저 pg 베이스 백업이라는 명령을 매일매일 그냥 수행해 주시면 돼요. 한 번 수행하고 두 번 수행하고 세 번 수행한 다음에 내가 복구를 할 때는 pg 컴바인 백업이라고 하는 애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백업 1이랑 2랑 3를 합쳐줘라고 하면 저렇게 합쳐주거든요. 그러면 저 마지막 백업을 가지고 복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도 17에는 포함될 거고 제가 뭐 베타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굉장히 잘 되고 만족스러웠으니까 이 기능도 활용하시면 뭐 서드파티 솔루션이나 혹은 뭐 다른 백업 툴을 사용하지 않으신 고객분들은 이 기능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뭐 다음 기회에 또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뭐 관련된 세미나나 아니면 세션 요청하시면 지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